할렐루야. 예, 오래간만에 목사님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쓸 시간도 없고 그랬었는데 뭐. 그동안 하실 말씀은 상당히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많았죠. 예, 그 자중을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여러 내용의 그 글들이 막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탄, 2탄, 3탄, 4탄까지 썼어요. 첫 번째는 홍준표 대표에게 쓴 거고, 두 번째는 김성태 의원에게 쓴 거고, 세 번째는 우리 보수 우파들, 특히 언론을 다루고 있는 이분들에게 쓴 거고, 네 번째는 우리 기독교계에 쓴 거고, 지금 또 쓰고 있는 것은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에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지금 다 바빠서 다 쓰질 못했습니다만. 예. 이번에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보수 우파가 망한 두 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첫 번째가 있고 또 두 번째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보수 우파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결과가 있으면 결과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인을 그걸 알지 못하고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이렇게 보수 우파 재건을 위해서 쓴소리를 한 겁니다. 그 제가 그렇게 썼던 이유는 뭐냐, 그동안 자재고 1차 썼습니다. 6.13 지방선거인데 제가 자칫 글이라도 잘못 써가지고 보수 우파가 분열되거나 혹은 6.13 선거에 참패에 이 단초를 제공했다면 이것도 큰 책임이 있을 것 같아서 쓰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일체 쓰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 김성태 의원이 망발하는 것을 듣고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거듭 강조하지만 이 보수 우파가 망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망한 이유, 참패한 이유 여러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서 이렇게 김무성, 김성태 이분들이 이 탄핵 주도 세력 때문에 망하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녀 임기 불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렇게 탄핵을 시켰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저 득본 것이 뭐 있느냐 한번 생각해봐요. 예? 아니, 생각해보세요. 1년만 참았으면 돼. 1년만 참았으면 김무성이가 됐든 유승준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보수 중에서 그 당시 그 사회 분위기를 봤을 때 대통령으로 그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됐겠지. 그걸 못 참고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켜? 그러니까 나라 꼴이 지금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난 김성태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애국 태극기 세력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느냐 이거예요. 그동안 사기 탄핵과 길기 언론 그리고 촛불광란으로 잡은 이 문재인 엉터리 정부는 청년 일자리 해결세부터 핵발전소 폐기 공약마다 무대책이요, 정책마다 거짓말이요, UAE 문제, 그리고 사드 문제, 중국 혼합 푸대접의 한일 위안부 문제 등등 맨날 이거 긁어부스럼만 만들고 있는 이런 청와대였었습니다. 이건 아마추어 정보예요. 또 과도하게 좌편향으로 된 이 정부가 돼서 좌편향 이념 잣대로 경제는 망쳐지고 청년 일자리는 지금 점점 더 없어지고 적폐라는 명목으로 홍위병, 문술남 이런 자들 전부 다 내셔서 닥치는 대로 적폐 청산으로 지금 다 집어넣지 않느냐 이게요. 예? 그것뿐이 아니라 드루킹 경인선인지 인천항인지 무슨 경부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일들 벌어지고 또 온 나라를 좌우 분열시킨 그 일밖에는 지금 이 정부가 한 일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더군다나 평창올림픽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평창올림픽, 이 죽 써서 개 줬습니다. 그 평창올림픽을 준비해가지고 평양올림픽으로 납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했던 일들 보면은 이거 완전히 정부 여당 청와대에 도우미 역할밖에 한 것,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나불대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하나도 영양가 없는 일들만 계속 하고 왔었어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엔 제재 결의 속에서도 나 몰라라면서 그냥 덮어놓고 독주를 하고 있는 그 시절에 견제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제1야당, 제1보수야당밖에 없는데 이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이 사람들은 유엔 제재 결의에도 역행하고 그리고 호재가 나왔을 때도 제1야당의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로 일체 거기에 대해서 뭐 하여튼 뭐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약발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무슨 뭐 미북 중재관 해서 무슨 뭐 운전자론을 내셔가지고 자기가 뭐 운전자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나. 근데 세계에서 지금 어땠습니까? 운전자는 무슨 운전자야? 술 취한 운전자 취급을 받고 장롱면허 운전자 취급을 받고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무면허 운전자라고 부릅니다. 예? 지금 이징후 만들어 놨는데도 이 호재가 나왔어도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받는 그런 야당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야당이라면은 좀 싸울 때는 싸울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야당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 당연하죠. 아니, 야당이 왜 여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거 견제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국당에는 왜 쌈딱들이 하나도 없느냐고. 나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저 세월호 한번 보십시오. 그 세월호가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도 울고 먹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은 지금 아니 그 좋은 호재가 나왔어도 자 한번 보십시오. 46용사 천안함 폭침 이 주범이 넘어올 때도 현송월이가 넘어올 때도 아니 도대체 김여정이가 넘어올 때도 우리 한국의 납북자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적이 있으며 그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있느냐고. 아, 이 지금으로 만들어 놓고서 뭐가 잘났다고 그럽니까? 나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들이 그냥 완전히 등 돌린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국민들이 심판 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 심판 오신 그걸 지금 또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당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이래서는 보수가 영원히 괴멸됩니다. 보수 괴멸의 원흉이 바로 자기들인데. 돌아온 당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지금 국민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뭘 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아직도 칠박 목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 차라리 아주 정계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경계를 떠나고 안 되면 아주 당을 싹 밀어버리고 해체하고 이 탈당파 돌아온 당자들 전부 다 퇴출시키고 새롭게 판을 짜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한국당이 오히려 구심점이 돌아올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보수가 뭉쳐지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까지도 비토하는 그룹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보수 분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국당에서 잘못한 거 뭔 줄 아세요? 이 단추 구멍을 잘못 낀 거예요, 이거. 단추 구멍을 잘못 끼워놓고서 아무리 넥타이 매보십시오. 이게 되나. 단추 구멍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서 다시 끼워야지. 이게 잘못됐습니다.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하기 위해서 김영철에서부터 다 넘어왔어. 그때 왜 그 좋은 호기에 왜 정부 여당에서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를 못했느냐고. 천안 46용사 있죠. 연평해 노 사건 있죠. 서해 대전 있죠. 그리고 박광자 씨 사건 있죠. 그 목함 지뢰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도 그런 사과 받아내지도 않고. 그럼 언제 사과 받을 거야?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러냐? 천안함 폭침을 갖다가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걸 재조사한다고. 이따위 소리 오고 있는지. 이 판에 우리 보수 야당은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서 탈당파 당신들은 나는 정계 떠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보수가 살고. 당권 경쟁 하지 마세요. 당권 경쟁 당신들 하면 그땐 한국당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영원히 퇴출당합니다. 지금 국민 앞에 엎드려서 석고대죄해도 그래도 그게 들뚱말뚱일 텐데 당권 가지고 싸움 지르고 있어요. 안 돼요. 지금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그런 어떤 그 탕자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안에는 뭐 친박과 비박 예. 이렇게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또 당권 경쟁을 한다고 해서 예. 벌써 사나운 모습을 지금 비치고 있는데 네.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떠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저렇게 물과 기름이 섞여서 네. 있느니 네. 차라리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네. 서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 정말 진짜 다운 친박이 되든지, 이거는 뭐 비박하고 친박하고 섞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양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런 어떤 지금 뭐 거기 자유한국당 내에는 그래도 신뢰를 좀 줄 만한 그런 의원들이 몇 분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뭐 새로운 예. 그 진영을 구성을 해서 예.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랬을 때 지금 그런 신진 세력들, 예.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그 경륜이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권을 차지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거나 견제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를 해나가는 좋은 묘안이 없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당이 젊어지고 또 보수가 살아나려면 이제 그 기득권 세력들 전부 다 내려놓고 누가 일어서야 되느냐. 초재선 의원이라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이슈를 하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5.18이라고 하는 거 있죠. 5.18 이거 희생당한
광주 시민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이비 유공자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5.18 때 광주 시민으로서 사망당한 사람은 153명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5.18 유공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지금 얼마냐? 5,770명인가 5,730명인가 지금 하여튼 5,7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보세요. 똑같은 광주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희생자 가족들은 10%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아니요. 그네들은 똑같이 공부를 해서 똑같이 출발을 해도 아니 뭐 공무원 임용고시서부터 하여튼 뭐 어떤 데서라도 그 불이익을 당하는 주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10% 가산점 받는데 내가 아무리 공부해서 똑같은 99점을 맞으면 뭐 하느냐고. 거기서 몇 사람 뽑을 때 우선 등용하는 걸 그 사람들을 뽑으니 유공자. 그러면 유공자가 5.18만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5.18 유공자라는 거 이것도 이번 국회의원들이 이거 하셔야 됩니다. 5.18 유공자는 아니 다른 유공자 국가 유공자는 전부 다 보훈처에서 이걸 심사를 합니다. 네, 심사. 보훈처에서 심사해서 보훈소에서 줍니다. 심지어 우리 아버님은 6.25 때 신안 면자가 학살당하셨는데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혜택 없습니다. 왜? 보훈처에 몇 번 올렸는데도 전부 박부에서 내려옵니다. 예. 그러니 대상자, 아니 공무원으로 학살당했으면 당연히 명예회복돼야 되고 뭐 당연히 혜택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단지 나는 월남전에 참전했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것도 한 달에 23만 원에서 22만 원에서 지금 3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겨우 한 달에 30만 원이요. 그러면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아이들은 세상에 여행 가다 죽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고 세상에 보상을 엄청나게 받아서 8억, 10억, 12억 소리가 나는데 경부 고속도로를 놓은 파월 장병들 그들에겐 지금 한 달에 그나마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3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이게 지금 정부가 지금 이게 하는 일이 이게 좋습니까, 이게?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월남 가가지고 베트남 가서 양민 학살한 것을 사과했어. 우리가 그럼 학살자야? 응?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제대로 반영도 못하고 이게 야당이냐고 이게. 그러면서 당권 경쟁에서 싸워서 당권 차지하면 뭘까요? 또 마찬가지일 텐데. 민주당 이중대나 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나 그럴 거밖에 안 될 텐데 그 인간들 세워서 뭐 할 거예요?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그 불합리함 때문에 젊은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예? 어떤 그 정당하게 어떤 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균등하게 그렇죠. 예, 그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회는 균등하게 한 게 뭐 있어. 그래서 뭐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그 세상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세요. 나 선거 때 보니까 나 웃기지도 않아. 아니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 아무리 물고 늘어져도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것보다도 무슨 드루킹으로 무슨 김경수 그다음에 동성애자 옹호하는 박원순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선됐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의문점이 뭔 줄 아세요? 네. 한국당이 저렇게 똥볼만 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와대 정부 여당이 자꾸 깨면은 똥볼만 차고 있는데 이건 이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뻥축구 동호회도 아니고 맨날 뻥축구만 차고 있으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글쎄 말입니다. 그 한국 야당과 자유한국당의 그런 실책, 수많은 실책에 대한 원인도 그거는 뭐 당연히 원인으로 지적될 수도 있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많은 국민들이 그 의심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부분. 의심하는 부분은 뭐냐 지금은 어떻게 저들이 됐나? 그렇지. 예. 뭐 그거 근데 나는 이 팩트가 없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부정선거가 지금 또 이거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자, 이거 앞으로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해야 되느냐? 절대로 전자개표기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전투표에서부터 전부 다 무슨 뭐 부정투표가 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대법원 앞에서는 사대본의 비서실장님이 김정태 지금 금식 열흘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일 했다고 그러던가 뭐가 하여튼. 예, 결정됐을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저러다가 이제 자기 생명 바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경상도라든지 또 여러 뭐 경기도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패배를 당하고 또 저쪽이 승리를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되는 그런 부분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후보들이 좀 그 재검을 요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 지금 눈이 시퍼래가지고 지금 당권 경쟁만 하고 있으니 이게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이게 되겠느냐고요. 사람 하나 대표 하나 바꾼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되는 거예요? 아니 호박에도 줄 친다고 그게 수박 됩니까? 이 정신 상태가 저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난 우리 국민들한테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이 땅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 지경 만들어 놨어요. 소위 고등고시 파스했다고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해서 한국 최고의 실력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 보세요. 판검사들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 망쳐놓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들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는 사람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나라 망쳐놓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쓰레기 언론들, 이 사람들이 나라 망쳐. 그냥 한국 최고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이걸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비리 투성인 사람들이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보세요. 그냥 무면 운전자가 이제 막 사고 저지르고 돌아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경찰서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고 그뿐입니까 어디? 도둑놈, 강도, 떼강도, 폭력배, 사기꾼, 거짓말의 달인 이런 사람들이 출마해도 상관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앞으로 정치판 여기 특히 장차관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서 무슨 도둑놈, 사기꾼, 강간범들이 장차관을 해도 이제는 상관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 나라 소위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 망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에서 지금 자주 섞인 얘기가 5.18
10% 가산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세월호 10% 가산 이게 뭐 난 세월호 여행하다가 죽은 아이들 그 사람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국립묘지에 앉아 한다고 했다고 그러던가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행하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무슨 유공자야? 나 참 이 정치원 되는 사람들이 이따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견제하지도 못한 이 야당, 이걸 여당 시절에 있던 이 지금의 야당, 이들이 이 법을 이런 법에 동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이제 내가 이거 큰일 날 소리인지 모르지만 간첩이 국정원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깡패 두목이 법정 판결을 내려도 상관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술 취한 채 광란에 질주를 한 무면 운전자들이 경찰청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무법천지 세상이 됐는데 애들이 지금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인격 도야를 해서 뭐 할 거냐고. 예?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가 줄만 잘 서서 반대를 위한 반대 데모만 하다가 줄만 잘 서면 어느 날 청와대로 어느 날 비서실장으로 어느 날 무슨 장차관으로 어느 날 무슨 이렇게 출세하는 세상인데 공부해서 뭐 할 거야? 이런 세상 자주 섞인 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도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압니다. 목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압니다. 그런데 내가 화면을 볼 때, 신문을 볼 때, 김성태가, 내 의혹소리를 붙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김성태가, 금식하다가 앰뷸런스에 실려가도 동정이 안 가는 건 왜 그래요? 김성태 의원이 금식을 하다가 괴한한테 두드려 맞아도 그게 동정이 안 가. 왜 그래요? 그게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얼마나 국민 가슴에 못을 박았으면 오히려 그냥 동정심은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자들이 지금 당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사람들 꽂아넣어서 어떻게라도 목숨 연장하려고 그러고 당권 연장하려고 그러고 자기 무슨 공천권 이거 움켜쥐려고 그러고 이따로 하니까 지금 보수가 썩었습니다. 이게 전부 가르쳐 버려야 돼요, 이거. 응? 이런 자들이 왜 정치판에서 이 나라를 어지럽혀 놓느냐고. 응? 자기 식구들 줄 세워 놓더라고, 지금도 보니까. 에이구, 씨. 그러니까 한국당은 이런 식으로면 이제 더 망해봐야 돼. 근데 더 망해도 소용없습니다. 더 망해도 정신 못 차릴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이만큼 망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망해? 근데 한 가지 또 나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서 그분이 감옥에 갈 때 태극기 세력들이 태극기 들고 울부짖으면서 쫓아다니면서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지금까지도 서초대 앞에 보니까 아주 텐트를 치고 24시간 거기서 기거하시면서 태극기 들고서 아침 저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갇혀 있는 그 건물 앞에 가서 철조망 앞에 가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반드시 복권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막 울면서 지금도 그렇게 울부짖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합시다.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갈 때 태극기 세력 누구 하나 따라간 적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 보고 정말 너무나 희한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심은 천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 그 강요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이고. 당시에 같이 대통령 재직 시에 당연하죠. 수많은 장차관들도 있었고 네, 예?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기자들이 일부러 없을 때 찍은 건지 아니면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만 찍은 건지 화면 사진상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돌아선 겁니다. 왜냐? 자, 민심은 천심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전 대통령이 자기 이 친이 계열에게 사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사인을 뭐라고 했느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민심을 따라야 된다. 요 한마디. 대통령이라도 민심을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촛불 민심을 따라서 너희들 탄핵시켜라. 이 사인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탄핵 당한 건 아닙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알아요, 다. 나는 목사지만 우리 전직 두 장로 대통령들이 나라를 이꼴 만들어 놨습니다. 김영삼 장로 대통령은 3당 야합으로 정치판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썩게 만들었고, 이명박 대통령, 저 양반이 지금 저렇게 된 원인이 어딘 줄 아세요? 이슬람을 끌어들였거든요. 예? 그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얽혀들어가게 만드셨는데, 그 당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할 때 자기 친이에게 무슨 소리냐,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고서 딱 막았으면은 그 김무성 계열, 이 친이 계열, 이 사람들이 막았으면 탄핵이 됐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탄핵, 이 돌아온 탕자들, 어?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이 자기네들이 아무리 석고대저고 아무리 무릎을 꿇고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참패하고 난 뒤에 지금 하니까 국민들이 감흥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 발의해서 그게 결의가 돼도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자한당이 망가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바꾸면서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임명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당 대표 선출할 때 뭐 홍준표 대표와 그 김진태 의원 간의 그 당 대표 당권 저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의 어떤 그 정당하게 진행이 됐다고 보지 않는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당연하죠. 네. 나는 그 임명진 목사라고 하는 분은 나는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인가 한 행동은 이건 완전히 보수를 괴멸시키는 그 작전을 쓴 거예요. 그 당시에 홍준표 하나 세우기 위해서 가면서 나 거기 전당대회 여러 번 같이 참석했습니다. 태극기 들고. 태극기를 들지도 못하게 하고 이 대한민국에 뭐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어요. 실제로 보셨네요. 썼다니까요. 63 빌딩도. 그 태극기를 못 들게 하더라고요. 그 이제 거기서 이제 태극기 들고 그러니까 이 위축되고 그러잖아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는 그거 못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룰을 몇 번씩 바꾸는 거야. 홍준표를 위한 룰을 뭐 계속 바꾸더라고. 그 당시에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김진태가 그대로 해서 갔으면 승리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 보수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임명진 목사 그 양반이 그거 했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욕을 똑같이 먹지를 않으려고 목사가 정치판에 난 나서지 않으려고 쓴소리도 안 하려고 난 그랬습니다. 왜? 이 장로, 목사들이 전부 이익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나 이게 나는 뼛속부터 나는 애국이고 뼛속부터 나는 보수입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나 하나라도 내가 말을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 내가 나가서 광장에서 외치면은 우리 80 넘은 누님이 이제 6남매 중에 그 양반 한 분만 살아 계세요. 내 위로는. 6남매 중에 내가 막내입니다. 누님이 울면서 전화해요. 목사님 거기 나가지 마라. 그런데 앞장서지 마세요. 그런데 앞장서면 안 됩니다. 누님이 그냥 막 울면서 전화를 해요. 난 그 소리가 듣기서 누님한테 전화 오는 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게 사모가 임무 하나 빨리 좀 우리 목사님 좀 막으라고. 저희 집사람이 아주 당신 대한문에 가서 집회하려면 차라리 나하고 이혼하고 대한문 가시오. 형님도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데 왜 대한민국의 목사가 당신 혼자뿐입니까? 왜 앞장서서 이럽니까? 나는 내 정신이 뭐냐? 나는 내 아버지가 공산당한테 학살당하는 그 모습을 나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악랄한 것을 나는 다 압니다. 나라도 내가 이렇게 하려면 누가 하겠느냐. 나라가 망가지는데 지금 평화하고 있지만 이 평화가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평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평화가 되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슨 평화야. 그래서 난 앞장섭니다. 그러면서 내 젊은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좋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총알을 맞으면 늙은 내가 맞겠다. 너희 젊은이들은 할 일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게 내 뒤로 서라. 총알은 우리 늙은이들이 맞을 테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 만큼 사는 사람이고 너희는 할 일이 많은 사람들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일어서라. 기독교인들 보고 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일어서지 않으면은 이 나라 이제 그대로 넘어갑니다. 어떡할까요? 네, 그렇게 그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그리고 김진태 의원과의 그 당대표 경선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단추가 그렇게 임명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잘못 끼워졌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이번에 김성태 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또 맡는 그런 또 모양새가 지금 돼가고 있어서 굉장히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당원들이 바보입니까? 이렇게까지 참패된 이유를 아직까지 모른다면은 보수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도 바보냐, 설마 그렇게 가겠느냐, 그렇게 되겠느냐 해왔는데 이번에 그렇게 된 거 보니까 역시 바보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에 깨구리지. 그러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 정말 뭐 다 잘난 분들 아닙니까? 뛰어난 분들인데, 예? 그런 그 바보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돈 많고 예.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보죠. 우리 공부 못한 우리보다도 못하니 이게 되겠느냐고.
그 지금 김성태 비대위원장을 앞세워가지고 또 비대위원장 됐어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네. 야, 난 요새 하도 저거에서 신문하고 방송을 보질 않습니다. 왜 유튜브 방송밖에 내 보질 않아요. 왜?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를 이 지경 만들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저 지경으로 올가매놔서 24년씩이나 이렇게 선고를 때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옥사시키려고 이 사람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이북의 저 오토 원비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아무 죄도 없는데 생으로 감옥에서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석방돼서 본국에 돌아가서 부모 품에 불과 6일 만에 그는 죽었습니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오토 원비어로 만들 겁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한 마음도 안 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나라가 진짜 법치가 살아나려면 빨리 석방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법치가 죽은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청대라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 요독수용소가 이북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있는 거예요. 이건 보수 우익들은 닥치는 대로 전부 다 잡아가뒀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지금 잡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권력자들 편에 설 것이냐, 기독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한국당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24년 선고 내렸을 때 부대변인인가? 그 사람이 짤막하게 논평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으로 딱하게 됐다고 그랬던가?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걸 김성태가 나서서 호통을 쳐가지고 다시 바꿔서 그거 발표하고 그거 우리 모릅니까? 국민들 다 압니다. 그거 다 압니다. 개돼지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이번 표에서도 나타났지 않느냐 이게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거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문재인이 잘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승리한 거 아닙니다. 동네 뻥축구? 예? 축구 동호회 같이 맨날 뻥축구만 차고 있는 이 보수 야당을 심판하신 국민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책망이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도자 하나 바꾼다고 된 것도 아니고 원내 총무였던 사람도 그리고 당직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탄핵 주동자들은 정계 은퇴하십시오. 당신들 아니었으면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날, 그 더운 여름날, 또 그 추운 날, 그 더운 지금 몇 년씩이나 어떻게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지금까지도 태극기 흔들겠느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이게 민심이란 얘기예요. 나는 욕먹을 각오구나 이 얘기하는 겁니다. 117석 줬었나? 그 당시에? 아니, 도장 가지고 나르시아 할 때 그때는 180석 이상 준다고 그랬었어요. 117석으로 그때 돼 있을 때 아니 김영철이가 넘어오고 현송월이가 넘어오고 김여정이가 넘어오고 뭐 이럴 때 왜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한 석밖에 없는 저 조원진 당 그게 무슨 당이야? 애국당? 자유애국당이야? 한국애국당이야? 뭐 하여튼 무슨 하여튼 애국당은 애국당이야, 그렇지? 대한애국당이군요. 대한애국당. 조원진 하나밖에 없는 조원진 의원 하나밖에 없는 그 애국당만 또 못하게 그 추운 날을 태극기 들고 나온 시민들이 그 애국 시민들이 인공기 태우고 김정은이 초상화 태우고 올 때 자기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고. 이러고 있어도 무슨 야당이야? 보수 야당이야? 그때 일어나서 사과를 받아냈어야지. 이제 사과 못 받아요. 여기서 다 갖다가 뭐 지가 운전자라고 하면서 다 그러는데 무슨 뭐 그러면서 왕따는 왕따대로 있는 대로 당하면서 이제 우리 이 탄핵 세력들은 국으로 죽여싸고서 쑥 들어가든가 아주 은퇴하든가. 아니 은퇴가 아니지. 조퇴해버려. 이게 국민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소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